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제법 올라갔죠. 사실 미증시가 초반에 급등했다가 좀 애매하게 끝나긴 했거든요. S&P 500 지수가 200일선에서 막혔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일선, 최근에 계속 저항대 되는 자리를 돌파를 결과적으로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121선에서 거듭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벗어날 정도의 힘은 비축이 됐다. 그리고 이제 금리와 달러가 내려가면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큰 문제 없다. 그래서 미증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마감한 것보다 코스피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게 121선 지지되고 이게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에서 벗어나서 121선까지 돌파가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깨고 내려와 버리면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던 추세에서 겨우 벗어난 게 다시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121선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 나온 거는 시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물가지표 때문이죠. 뭐 CNBC에 나오는 차트입니다만은 CPI가 7.1%, 그 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가 6%.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시면 근원 물가는 이제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6%까지 빠졌고, 더 빠지면 앞에 이제 5%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이제 일관되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음 달에 발표될 12월 CPI는 잘하면 6%대까지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거고, 전월 대비는 0.1%예요. 0.4, 0.4 이렇게 기록하다가 0.1%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좀 탄력이 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자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주거 비용이 0.6% 늘어서 여전히 이제 주거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이게 전체 항목의 거의 30%가 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전에 0.7, 0.7, 0.8에서 0.6이 돼 버려서 주거 비용도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는 뭐 다시 튀어 올라갈 확률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전망치거든요. 금리 전망이 어디까지 될 것 같냐, 이런 어떤 전망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현재로서는 0.5, 0.25, 0.25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률이 44%. 그 다음에 이제 0.5, 0.5, 0.25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률이 25. 이게 이제 하루 전에는 이게 이제 40%였고 이게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 올리면 추가적으로 0.5%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섰고, 이렇게 되면 뭐 신흥시장 쪽에서는 달러 강세가 이제 밀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좀 챙겨볼 뉴스를 보면 미국에 지금 발목 잡는 게 테슬라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장중에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붕괴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말 바꾸면 5천억 달러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걸 방어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후에 테슬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점을 친 건지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슬라 시가총액 5천억 달러에 대한 어떤 깰 거냐 안 깰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져서 지금 54%인가 빠졌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한번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닥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한 게,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187조 원을, 그러니까 1조 위안 187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얼핏 보면 이제 반도체 굵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운 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네덜란드와 연합을 했다.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못 구해서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들도록 한다.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기네들 땅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경쟁이 붙는, 그러니까 좀 투자 경쟁이 붙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될지 아니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비춰질지, 일단 오늘은 전자 쪽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대로 가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 다 순매수했죠. 특히 이제 코스피는 올해 12월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요. 11월 25일 이후에 최대.
그러니까 리밸런싱 있었던 11월 30일 빼고 나면 11월 25일 이후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도 오늘은 이제 제법 매수가 들어왔죠.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매수로 붙었고, SDI, 뭐 NC소프트 뭐 이런 거 매수했는데, 여기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못났던 종목군들, 지수보다 훨씬 못난이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매수 쪽에 포진이 돼서 외국인들이 조금 빠진 종목들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골고루 매수한 형태가 됐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 하이보, 하여튼 시총 상위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차익 매수하듯이 이렇게 좀 쭉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엔터, 게임, 뭐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좀 워낙 매수 규모가 많아서 오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높은 주요 업종 종목군들은 좀 고르게 다 담아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쪽과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포함을 해서 좀 업종을 고르게 다 담는, 그러니까 좀 뭐 특정 업종을 담았다라기보다 그냥 좀 이거 시가총액 좀 비싼데 싶어서 평소에 안 담았던 종목군들을 거의 다 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FMC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년도에 최종금리가 얼마나 될 거냐. 일단 5%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5% 중반까지 높게 본다 이러면 이제 조금 위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후 특히 이제 2024년도에 금리를 얼마만큼 내릴 거냐. 그래서 한 0.75 정도 이상 이제 이후에 내려가는 쪽으로 2024년까지 또는 1% 가까이 내려가는 쪽이 되면 좀 안도할 거고, 2024년에 기껏해야 내년도 내내 금리 높여놓고 2024년도 한 0.5밖에 안 내려 이래버리면 이제 좀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내용, 점도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 나스닥이 오늘 저항대에서 막혀버렸잖아요. 그것도 여유있게 돌파했다가 막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100일선, 200일선을 각각 돌파하면서 안착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컴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폭주를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요 구도가 계속 이어져서 그동안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못난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좀 이어지게 되는지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뭐 제약주, 반도체, 게임, 2차 전지 뭐 그 외에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올라간 종목이 워낙 많아서 뭐 특징지를 꼽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IPO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 규모가 26% 정도 줄었는데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을 빼면 85%가 줄어든 거다.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걸 좀 꺼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신규 상장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올해 대형주가 피해 입은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냥 이제 갑자기 확 이제 번개불에 콩 꽂듯이 막 IPO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IPO가 이제 확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급이 숨통을 트일 수도 있겠다. 요거는 좀 나쁘게만 볼 필요 없이 좀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내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억의 시리즈, 오늘은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봤던 거 뭐 표준 정과, 그다음에 요거 문제집을 우리 때는 이제 수련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거 아마 보시면 이제 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거를 중고로 샀어요. 예, 중고인데 새 책 하나도 낙서 안 된 게 있어서 저는 그걸로 샀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밥솥, 요 아시죠? 여기다 물통 껴놓고 바닥에 반찬통 위에 밥통 해가지고 이거 밥에 점심시간에 모락모락 김 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던, 그 포크하고 숟갈기는 같이 있었던 거 요거 있었고,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렇게 가운데다가 책상에다 이렇게 가방 딱 올려놓고 이렇게 시험 몰래 치렀잖아요. 저러면 진짜 안 보이는, 저거까지 기억나시면 아마 이제 제 생각엔 최소 70년대생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런 것들 좀 이제 기억 좀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말씀을 드리면, 그 메인에 고릴라 리서치 회원 모집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절차라든가 이런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진행되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식 강의실에 요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제 칼럼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주식 강의실 내년도 빅게임을 기대하며 요 제가 조금 평소 저답지 않게 좀 주관적인 얘기를 좀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좀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게시판까지는 뭐 이제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리서치 회원도 지금 뭐 조건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많이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